K바이오 혁신의 속도를 더하다를 주제로 인천 송도에서 열린 기업 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살던 집으로 다시 돌아온 기분이라며 반가움을 전합니다. 석 달 남짓 만에 옛날 살던 집으로 되돌아온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3년 남짓 살았던 것 같은데 인천은 정말 모든 걸 새롭게 받아들이는 위대한 땅인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바이오, 의약 대기업부터 중견, 중소기업 대표는 물론 관련 협회, 학계 등 전문가 1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바이오 산업을 반도체처럼 우리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이 대통령의 민생, 경제 행보로도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먹고 사는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속 성장, 산업 발전의 핵심에 바이오 산업도 한 분야를 차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오 산업 종사자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족한 것들을 좀 정부에서 지원해서 채워주고 혹여라도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상황 관리를 해나가고 그리고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경쟁할 때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지원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바이오 산업 특성상 중요한 연구 개발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인증 절차를 신속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나 의약 분야 임상시험 완료 후 시장 출시까지 1년 넘게 걸리는 문제를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그 과정에서 의심을 살 만한 여지가 없게 공정을 기하고 규제 완화나 개혁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접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여야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무수석이 참석하며 여당과 야당에선 각각 당대표와 대변인, 비서실장이 함께 자리합니다. 이번 회동의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거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모임을 추진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는 특별히 사전에 정하지 않고 자유스럽게 진행될 예정이고. 이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건데 단체 오찬 후에는 두 사람의 단독 회동이 이어집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정무수석에게 신임 야당 대표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공식적인 법적인 야당의 대표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되면 대화해야죠. 당연히 대화해야죠. 이 대통령의 지시 이후 대통령실은 실무 협의를 이어왔고 이날 오전 회동 일정을 최종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회동 후 공동 합의문 발표 가능성에 대해선 회동 과정에서의 공감대 형성 등을 지켜봐야 할 거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다음 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전국 곳곳에서 에이펙 회원국 장관급 회의가 열리는 등 행사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8차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 같다며 인프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인프라가 9월 중순, 그래도 하순이면 다 마무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인프라를 특별히 지금 챙기고 있는 부서에서는 정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프로그램과 문화행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참가자 동선과 주요 인사 경호 등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식사에 이르기까지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에 있어서 그 마지막 완성도를 높이는 그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에이펙 정상회의 인프라 조성 현황과 경제인 행사 준비 현황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에이펙 정상회의가 영내 경제협력 의제를 주도하고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알리는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한국, 미국, 일본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됩니다. 프리덤 엣지는 해상, 수중,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진행되는 훈련입니다. 2023년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지난해 6월과 11월 두 차례 실시된 바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10개월 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훈련입니다. 합참은 이번 훈련에 대해 국제법과 규범을 준수한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연례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이 다영역에서 작전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운용성 향상을 통해 견고하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련은 지난 훈련 때와 유사한 수준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잠전 훈련, 공중 훈련 등이 계획되어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훈련 실시로 북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해 첫 프리덤 엣지 훈련에 대해 북한은 아시아판 나토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 진행된 한미 정례 연합 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에도 미국이 한국에 전개한 전력들을 열거하며 실전 연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제출된 2,980개 공시대상 회사와 344개 공공기관의 남녀 임금 격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해 국내 상장법인 등 공시대상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남성 평균 급여는 9,780만 원, 여성은 6,773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남녀 1인당 평균 임금 격차는 30.7%로 1년 전보다 4.4%포인트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여가부는 남녀 평균 임금이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여성의 임금 감소폭이 남성보다 커 격차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전년보다 확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30.3%의 임금 격차를 보였던 정보통신업의 경우 34.6%까지 임금 격차가 커졌습니다. 공시대상 회사의 평균 근속연수는 남성 11.8년, 여성 9.4년으로 성별에 따른 근속연수 격차는 20.9%로 전년보다 2.1%포인트 줄었습니다. 여가부는 지난해 근속연수 격차가 줄었음에도 임금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며 임금이 근속연수 외에 직급과 근로 형태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유를 저희가 찾을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성별 임금 격차는 직무 내용이라든가 승진, 휴직 등의 임금 결정뿐 아니고요. 그 산업 직종 분리 같은 구조적 요인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 344곳의 성별 임금 자료에서는 남성 1인당 평균 임금이 7,267만 원, 여성 5,81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는 20%로 전년 대비 격차가 2.7%포인트 줄었습니다. 공공기관의 평균 근속연수는 남성 10.5년, 여성 8.4년으로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19.9%로 나타났습니다. 여가부는 성별 임금 격차 분석 시 연령, 직급, 고용 형태 등 다양한 변수를 포함해 격차 원인을 분석한 뒤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을 통해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공공 영역에 급속도로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재난경보와 민원 상담뿐 아니라 행정 업무, 교통체계 관리 등 공공 분야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2018년부터 추진해온 스마트 도시를 본떠 특정 지역을 국가 시범 AICT로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존 스마트 시티를 넘어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미래형 도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스마트 시티에서는 사물 인터넷과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버스 정보 시스템과 도시 통합센터, 스마트 횡단보도 등 서비스 도입과 데이터 수집에 주력해왔습니다. 반면 AICT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교통과 에너지,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측한 도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도시 운영 전반의 지능화와 자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겁니다. 도시에서 AI가 바꿀 수 있는 첫 번째가 사전 예방적 대응 서비스. 그래서 기존에 사실 스마트 시티에서 접근했던 거는 이상치라든가 문제점을 발현시켰던 거지 사전 예방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필지 단위를 학습시켰고 이를 위해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지 선정과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40억 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또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LH와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련 분야 기관들이 참여하는 AICT 추진 TF도 꾸려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AICT 조성 사업의 방향을 그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AI 기술 변화의 속도를 고려해 민간 기업과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TF 출범을 시작으로 한국형 AICT 실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첫 화장품의 날을 기념하는 자리.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법정 기념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민간 주도로 성장해온 K뷰티가 국가 전략 산업 중 하나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화장품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첫 해이기도 하여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 화장품 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국내 화장품 산업은 급격한 유통 변화를 거쳐 2000년대 이후 역동적으로 발전했습니다. K뷰티 열풍을 타고 화장품 매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흔히 찾는 필수 코스가 됐고 한국 화장품은 대표적인 수출 효자 상품이 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55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5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요 국가의 까다로운 규제를 통과해야 하는 과제도 생겼습니다. 치열해지는 통상 환경 그리고 빠른 트렌드의 변화는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미래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K뷰티가 안전하고 품질 좋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도록 지원하고 식약처는 법정 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우리 화장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더욱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K뷰티 글로벌 톱 브랜드 도약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3대 전략, 12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첨단 기술 인공지능 기반 기능성 화장품 심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성 평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 범부처 수출 협의체 구성 등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과 수출 성과를 이끌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정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추석 성수품 등 농식품 수급 점검 회의를 열고 물가 동향을 살폈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성수품 중심 물가 안정책을 챙겨달라고 주문함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농협 등 관계기관과 대형 유통업체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농식품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4% 오르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손 장관은 이 같은 물가 오름세가 추석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며 각 기관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 달 정도 남은 기간에 우리 총력을 다해서 잘 생육 관리도 하고 해서 충분하게 우리 추석 성수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추석 성수품 공급 여건은 대부분 지난해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과와 배 등 과일류는 평년 수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다만 여름철 고온 등으로 과일 크기가 다소 작을 것을 대비해 중소과 선물 세트를 확대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추와 무 등 채소류는 지난해에 비해 출하량이 늘어나 공급이 안정적이지만 기상 여건에 따라 생산 변동성이 큰 만큼 현장 기술 지원단을 투입해 생육 관리에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우와 돼지고기는 성수기까지 가격 강세가 계속되지 않도록 축산물 공급량을 대폭 늘리고 할인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쌀은 이달 말까지 전량 시중에 방출하는 조건으로 정부 양곡 3만 톤을 산지 유통업체에 공급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와 할인 판매를 지속 실시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정부는 미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다수의 우리 국민이 구금된 것과 관련해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우리의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이 현지 시간 4일 조지아주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했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우리 국민이 구금되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업체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림청은 국방부와 함께 가뭄 피해가 심각한 강릉시에 헬기를 동원해 물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담수 용량 8,000리터의 대형 헬기 S-64 등 산불 진화 헬기 5대를, 국방부는 시누크 헬기 5대를 투입해 총 1,660톤의 물을 공급합니다.